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구독자입니다. 전 늘 돈돈하는 엄마 밑에서 억세게 자랐어요. 결혼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결혼도 일찍 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시댁복도 참 없더라고요. 결혼 전 별이고 달이고 따줄 것 같던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의 엄마와 함께 저를 비난하는 남자로 돌변했어요. 얼마나 외롭던지. 하지만 자식 때문에 버텼죠. 내가 없으면 가뜩이나 딸이라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얼마나 구박받고 자랄지 안 봐둔 눈에 선했기 때문이에요. 내 팔자는 참 박복하구나라고 말을 달고 살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외로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잊혀지지가 않아. 너희 엄마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한테 집이라도 해오라고 하는지. 네가 볼 게 뭐가 있냐? 대학도 못 꼴랑 2년제 전문대 나와서 어떻게 우리 아들을 꼬셨는지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아직도. 어머님, 벌써 10년이 된 얘기를 꺼내시고 그래요. 저희 엄마가 원래 너무 옛날 분이어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참.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 어디 네가 우리 애한테 갖다 붙일 건더기가 있는 애야?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거기다가 독자 아들 대까지 끊어놨으니 당연히 내가 널 곱게 볼 리가 있어? 아휴. 정 괜찮은데 우리 지영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요새 남자 여자가 어디 있다고 매번 그렇게 손자 타령을 하시는지. 매번 손자 타령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들 못 낳는 죄로 지금껏 찍소리 안 하고 살았지만 어머님에게 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 돼주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비난을 하는 인간이었죠. 철저히 혼자였어요. 어릴 때나 결혼을 하고 나서나 말이에요. 그냥 나는 참 누구의 사랑도 받기 힘들구나 하고 생각했죠.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서운하게 듣지 마라. 네가 진작 아들만 낳았어도 이래? 그러니까 너도 참. 얼마나 아들 거리셨는데 어떻게 너 닮은 딸을 낳냐? 이건 네가 100번 잘못한 일이야. 그러니까 쥐 죽은 듯 살아.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이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지영이 나 혼자 낳은 거 아니잖아.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지영이 내 딸만은 아니야. 당신 딸이기도 하다고. 당신은 부성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지? 진짜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다. 제가 날 닮은 구석이 있긴 해? 하나부터 10까지 다 넌 닮았잖아. 심지어 왼손잡이인 것도 다 너잖아. 정이 가려야 가냐고. 남편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은 서운한 말을 하는 학원을 다니는 건지 늘 저렇게 매번 서운하게 말을 했죠. 엄마를 벗어나 결혼이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탈출구는 제가 만들어가는 건데 말이에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낳는 날 조금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았어요. 어려운 형편에 줄줄이 딸린 자식,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장녀인 나한테 매번 쏟아 부으셨겠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딸아이를 낳고 보니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난 이렇게 딸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리고 매번 닿을까봐 애처로운데 어쩜 그렇게 저를 대하셨는지 말이에요. 애 낳는데 뭘 요양까지 해.
가뜩이나 너네 시댁이 너 딸 낳았다고 그렇게 눈치 준다면서 꼭 이렇게 요양을 해야겠냐? 난 너 낳고 줄줄이 애들 낳았어도 단 한 번도 조리한 적 없어. 요즘 애들이 어쩜 이리 나약한지. 그러니까 미움 받는 거야, 이거사. 엄마는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다른 집 친정 엄마들은 몸조리 못해줘서 난리인데 엄마는 어떻게 나보고 몸조리는커녕 시댁에 들어가서 며느리 살이를 하라고 할 수가 있어? 진짜 내 친엄마 맞아? 나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었어. 어려서 엄마 나한테 툭하면 화풀이하고 구박하고 아무래도 친엄마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안 그래? 내 말이 틀리냔 말이야. 얼씨구 발자 좋은 소리 한다. 네가 덜 고생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네 아빠 없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약 물고 너네 키우려고 얼마나 버텼는 줄 알아? 그런데 고작 하는 말이 친엄마가 아니야? 그래, 네 말대로 인연 끊자, 어? 내가 네 친엄마도 아니라면서 뭐하러 보냐, 안 그래? 참나,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 뜻이 아니잖아. 나 지금 아이 낳고 너무 힘든데 꼭 옆에 와서 그렇게 내 마음 후벼 파야겠냐고. 진짜 다 싫다.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말을 할라치면 엄마는 늘 볼멘 소리를 먼저 하셨어요. 오히려 인연을 끊자고 하시며 더욱더 당당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전 정말 그런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시댁은 시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엄마마저 늘 저러시니 정말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늘 전 혼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딸아이 때문이었죠. 엄마, 또 울어?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만 호강시켜 줄 거야. 아빠랑 할머니랑은 필요 없어. 정말? 우리 지영이가 엄마 호강시켜주면 엄마는 정말 행복하겠네. 그래도 아빠랑 할머니도 호강시켜줘야지. 싫어. 맨날 구박하고 나 미워하고. 할머니는 지난번에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했단 말이야. 연희네 할머니는 연희한테 크레파스도 사주고 스케치북도 사준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나 뭐 먹는다고 구박만 하고 진짜 싫어. 엄마만 호강시켜 줄 거야. 아니야. 할머니가 마음은 이만큼인데 표현을 못 하셔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착한 우리 딸. 딸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마음이 미어졌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도리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애를 데리고 외갓집에 갈 때면 친정엄마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지 제 딸아이만큼은 참 예뻐하더라고요. 저한테 주지 않았던 사랑을 다 쏟아붓는 듯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딸아이도 저희 엄마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로 크게 하고 싶지 않아 그나마 외갓집은 간간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 만나면 늘 마지막엔 싸움이 되었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워낙 친정이 방문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 거의 딸아이와 둘이 방문하곤 했죠. 그게 제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아이고, 우리 지영이 왔어? 이 할미가 우리 지영이 주려고 야채튀김도 해놓고 김말이도 해놓고 다 해놨다? 우와, 할머니 최고. 난 수원 할머니가 최고로 좋아. 인천 할머니는 맨날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지영이 싫어해요. 뭐야? 아주 웃기는 양반이구나.
이렇게 예쁜 우리 손녀딸한테 화를 낼 게 어딨다고 참. 예, 너네 시엄마 아직도 그러니? 뭘 아직도 그래. 그냥 여전하시지. 아들사랑 유별난 거 알면서 그래? 그리고 상견례 때 엄마가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시어머니가 덜 하셨겠지. 그러니까 왜 집 한 채 해달라고 엄포를 놓아선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듣게 만들어. 엄마 탓이지 뭐. 뭐야? 아니 내가 나 좋자고 그래? 너 잘 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고 힘들면 도와주겠다고도 했는데 이게 뭘 그렇게 따질 일이라고 아직도 그런다는 거야. 네 시엄마 아주 웃기는 양반이구나. 그놈의 아들, 아유, 지겨워 진짜. 다 때려치워. 뭘 때려치워. 때려치우려면 나랑 지영이는 어떡하라고. 말 좀 막 하지 마. 생각 좀 하고 말하란 말이야. 집구석이라고 해야 붙어있을 맛이 나야 붙어있지. 그렇게 날 사지로 몰아넣으니 내가 눈 뒤집혀서 결혼을 안 해?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알아? 나도 더 배우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세상에 살고 싶었어. 엄마가 그렇게 날 몰아넣지만 않았어도 결혼을 이렇게 일찍 했겠냐고. 모든 건 제가 선택한 것이었지만 엄마를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엄마가 모든 걸 망친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못됐죠. 전 어려서 당한 수모, 늘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난 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대단했던 우리 엄마도 시간이 지나 많이 쇠약해져 제가 저런 소리를 하면 마지막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상처를 내면 제 마음도 불편했지만 엄마만 보면 그 어렸을 때 분노와 함께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다 엄마 탓 같았거든요. 정말 못난 딸이었죠. 할머니랑 엄마는 맨날 싸워. 만나기만 하면. 지영이 싫어, 그런 거. 싸우지 마요, 할머니, 엄마. 지영이 무서워요. 아니야. 할머니랑 그냥 얘기하는 거야, 지영아. 지영이 그림 다 그렸어? 그럼 얼른 밥 먹고 집에 가자. 늦었네. 벌써 가게? 더 놀다 가지. 뭐 좋은 꼴을 본다고 그렇게 일찍 가냐? 저녁도 먹고 천천히 놀다가 밥 많이 했어. 여기나 거기나 불편한 건 매한가지야. 어차피 가야 할 거면 그냥 빨리 가는 게 낫지. 지영아, 일어나. 얼른 가야 해. 엄마는 묵묵보다 더 이상 대답이 없으셨어요. 본인도 미안한지 말이죠. 그렇게 친정에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친정 엄마가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봉투 안에 들어있던 몇십만 원. 그걸 보고 전 그냥 됐다고 말했죠. 내가 원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인데 이런 돈 봉투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미안한지 매번 제가 올 때마다 봉투를 챙겨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번번이 거절했어요. 그때는 마음이 불편하니 돈이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이거 챙겨가라. 밥도 못 먹고 다니는지 원살이 쏙 빠져서 볼품없어. 밥이라도 사 먹고 옷도 좀 사 입어, 어? 됐어. 웬 돈이야. 엄마나 사 입어.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이미 상처는 다 내놓고? 돈은 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챙겨주지 말고 엄마 밥이나 사 먹어. 우리 안 올 땐 밥도 잘 안 챙기는 것 같던데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중에 나 고생시키지 말고 알아서 건강 잘 챙겨. 알겠어?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피해라도 끼치지 말란 말이야, 어? 그날 그렇게 전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죠. 엄마 마음 아프라고 일부러 한 말이었지만 집에 와서도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전 여느 때와 똑같은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버텨내고 있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쌍으로 절 괴롭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 10년. 이제는 도가 텄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찌 그리 아픈 말만 골라 하는지 정말 시자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딜 갔다 이제 와? 아주 나가기만 하면 함흥 차사구나. 꼭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만 골라 해야겠니? 나 원참. 기집둘이 그렇게 싸돌아다니면 못 쓴다. 양기가 강해가지고 원. 어디 사내하는 일이 잘 풀리겠어? 네 남편 이렇게 안 되는 거 다 너네들 때문이야. 알아? 제 눈빛 좀 봐라. 딱 너 닮았잖아. 어떻게 그렇게 똑 닮았어? 아유, 짜증나 보기만 해도. 우라가 침이네. 아니, 어머님. 지영이 어머니 손녀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여자 아닌가요? 그럼 아범일 잘 안 풀리는 것도 어머님이 한몫하시겠네요. 어머님 논리라면 그렇죠. 남자들이 드글드글 끓지 않는 이상 잘 풀리겠어요? 뭐야? 아유, 거봐라. 내가 한마디 하면 아주 10마디를 거들지. 말이라도 못하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어쩜 그렇게 싫은 구석 투성이야? 다 네 어미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지. 상견례 때 알아봤다. 얼마나 기가 세 보이던지. 아휴. 거기서 저희 엄마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리고 제발 지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도 지영 아빠 만나고 뭐 잘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야? 야, 어디서 이게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엄마가 틀린 말 했어? 솔직히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안 그래? 이젠 글렀다.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생기겠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 닮은 아들도 없이 무슨 낙으로 살아 진짜. 아유, 그때 내가 말렸잖아. 기 세 보인다고 아주.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이제 와서 후회를 해? 아유, 너도 참. 제 면전에 대고 버젓이 저렇게 말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친정집에 딸아이 준비물을 놓고 온 게 있어 친정 엄마에게 집에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원래도 친정 엄마에게 부탁하는 성격은 전혀 아니지만 그날은 제가 일이 꼬여서 엄마에게 집 앞까지만이라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했었죠. 아유, 너도 참 정신머리 어디다 두고. 알겠어. 그럼 집 앞까지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알겠어. 금방 갈게. 끊어라. 엄마의 대답에 따라 전 엄마가 올 시간을 계산해 놓고 집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기척도 듣지 못한 채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또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말을 하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참외를 드시면서 절 하녀 부리듯 말이죠. 평소 같았음 저도 한마디 거들었을 테지만 그날은 마음이 급해 그럴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면서 청소에만 집중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러거나 말거나 떠들어 대셨고요. 청소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애도 못 보고 남편 봉양도 못하고 뭘 잘하니 도대체? 나 진짜 궁금하구나.
너네 엄마는 그러고도 미역국을 먹었는지 진짜 의문이다. 양심도 없지. 미역국은 넘어갔대냐? 너네 집에 아들 없는 것도 다 네가 물려받은 거야. 나 닮았으면 아들을 떡하니 낳아야지. 줄줄이 딸 식구만 여럿. 너네 엄마도 참 사는 낙도 없겠다. 안 그래? 예, 걸레질 다 하면 여기 소파도 좀 닦아라. 먼지가 너무 쌓였는데 좀 구석구석 닦아. 걸레 빨아가면서. 알겠어? 아유, 지저분해. 어머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현관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전 친정엄마가 오신 줄도 몰랐지만 친정엄마는 매우 화가 나셨는지 신발을 신은 채 집에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아주 화가 난 채로요. 당신 미쳤어?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켜? 내가 이러려고 애 낳아서 당신네 집에 보낸 줄 알아? 어디 무식하게 아직도 남자를 타령해? 그래서 당신 아들이 당신한테 효도 합디까? 꼴랑돈 200 벌면서 유세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디 우리 딸이 이런 집에 시집을 내냐고. 분수에 맞게 살아. 알겠어? 무식해가지고 못 빼먹은 인간 같으니라고. 아유, 놀래라.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아유, 진짜 깜짝 놀랐네. 예, 네가 불렀니? 누가 반갑다고 여길 오라고 해? 참나, 살쾡이처럼 남의 얘기 엿듣고 아주 팔자 좋습니다. 누가 반긴다고? 참나,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어딜 감히 집에 팔을 들여? 전 너무 놀랐죠. 엄마가 준비물을 가져다 주시려고 왔다가 인기척이 없자 집에 들어와 본 것이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폭언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어머니에게 쏘아 붙였어요. 전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 볼 낯이 없어서 일단 나가자고 하며 엄마를 끌고 집에서 나왔죠. 엄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엄마의 눈물을 본 적이 없어서 놀랬어요. 아이고, 내가 너 이러라고 시집 보낸 게 아닌데 어디 감히 홀대할 게 없어서 저딴 것들한테 홀대를 당해. 그래, 내가 죄인이지. 너네 아빠 일찍 죽고 악자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너한테 모질게 대하고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하다, 정말. 아니, 내가 죄인이지, 평생. 그땐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지 참. 나한테 귀한 대접 받고 자랐다면 어디 가서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텐데.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어? 난생 처음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의 마음속 응어리가 와장창 풀리더라고요. 엄마는 그동안 마음에 여유가 없어 미안했다며 저를 끌어안고 우셨고 늘 마음속에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매번 엄마 마음 아프게만 했으니 저 역시도 너무 죄송했죠. 아니야, 내가 미안해. 장녀로서 엄마 마음 더 알아주지 못하고 나도 너무 나만 생각했어. 너무 미안해, 엄마. 그동안 마음 많이 아팠지? 일부러 엄마 마음 아프라고 했던 말들도 참 많았는데 너무 미안해,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지금까지 엄마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해. 내가 미안하지 뭐. 이제서야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요. 미안해, 엄마, 정말로.
엄마랑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는 모든 앙금이 풀렸습니다. 의외로 시댁 때문이죠. 그 이후로 엄마는 절 살뜰히 대하셨고 저 역시 여느 친정엄마와 딸처럼 엄마를 대했어요. 남편은 그날 엄마가 왔다 간 뒤로 친정엄마에게 혼이 난 뒤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시어머니야 원래 그러셨으니 그냥 무시하고 말았고요. 엄마랑 세상 아름다운 모녀로 지내보니 많이도 늙으셨더라고요. 그동안엔 그렇게 미워 보였던 저 억척스러운 주름이 삶의 노고로 보이기도 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시간 우리도 모녀들처럼 지내보자. 미안했어 정말. 이제라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마. 아니야. 엄마 지금 이렇게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나는 정말. 평생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앙금이 그래도 이렇게 쉽게 풀려버리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내가 더 잘할게 엄마. 이제 나랑 많이 놀러 다니자. 엄마와 전 자주 놀러 다니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죠. 앙금이 풀린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췌장암 말기를 판정받으셨습니다. 소리 소문 없는 그 병, 췌장암이요. 전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랑 어떻게 풀었는데 엄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의외로 엄마는 참 담담했고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죠. 난 괜찮아. 어차피 언젠간 겪어야 될 건데 조금 빨리 가는 건데 뭐. 신경 쓰지 마라, 어? 엄마 몸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지흥이 되도록 도대체 건강검진은 뭐하고 악자까지 돈 벌어서 뭐 했어 도대체? 몸도 안 돌보고. 괜찮다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것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이 험한 세상, 그 집구석에서 아유, 엄마가 더 돌봐줄걸. 오히려 제 걱정을 하는 엄마였죠. 전 그렇게 엄마의 병수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한 번도 효도 못한 인생, 마지막 가는 길 편히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시댁에선 엄마의 병을 알고 난리 버거지를 쳐댔죠. 정말이지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너네 엄마 아픈데 네가 왜 났어?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딸밖에 없으면 꼭 시집간 아녀자 들락날락 하게 되잖니. 네 동생들은 뭐라고? 네가 해? 웃긴다 너네 엄마도 아주. 그렇게 곱게 키운 딸도 아니면서 이젠 부려먹고 싶대. 뭐라고요? 저희 엄마 아픈데 그딴 식으로밖에 말씀 못하세요? 제가 제 엄마 봉양하는 거니 신경 꺼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아들 노릇 할 거니까요. 어머니 원래도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인 거 알았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어머니 며느리로 12년이에요. 해도 정말 끝이 없네요. 뭐 기대한 건 아니지만 참 위로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오늘도 놀랍네요.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바락바락 말대답이야? 오냐 오냐 하니까 아주 우리 엄마가 우습지? 지용이가 널 닮을까봐 무섭다. 전 이런 가치 없는 인간들과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정말 이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정말 딸아이에게 아빠 없는 부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빠가 없는 부재 속에 살았던 저라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았거든요.
그렇게 전 엄마의 병간호를 시작했죠. 아프다고 하고 나서 바로바로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곁을 성심성의껏 지켰어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한두 달을 엄마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정과 시댁을 오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시댁 일을 보고 바로 친정으로 가서 엄마를 무조건 케어하고 보필했을 무렵 시댁에서 시어머니 칠순으로 제주 여행을 3박 4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했었죠. 네가 안 가면 어떡하라고. 며느리 딱 하나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은 신경 안 쓰냐? 너 너무 너네 엄마만 챙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효녀 노릇이야. 네 동생들 있잖아. 3박 4일은 무조건 가야 해. 엄마 기대하고 계셔. 아니, 엄마가 이런데 내가 가서 놀게 생겼냐고, 안 그래? 자기 진짜 이기적이다. 지영이만 데리고 자기 갔다 와. 시집을 왔으면 챙겨야 할 게 있는 거지. 너 너만 생각할래? 하여튼 절대 빠지는 건 안 되니까 무조건 와야 해. 이혼이야, 안 그럼?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는 그 통화를 엿들으시곤 무조건 가라고 하더라고요. 전 엄마를 두고 절대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한사코 아무리 미워도 할 도리는 하라며 설마 4일 내에 내가 무슨 일이 나겠냐며 하시더라고요. 참 애매했죠. 내가 어떻게 되겠니? 그 사이에? 나도 이제 좀 혼자도 있고 싶다. 맨날 너 여기로 출근했잖아. 너도 바람 좀 쐬고. 나도 혼자서 머리 좀 식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갔다 와. 아무리 미워도 시댁에 할 도리는 해야지. 너 안 가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쓰냐? 그니까 무조건 가. 그래도 칠순이잖니. 며느리가 너 하나인데 네가 빠지면 돼.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하고 가.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제주도행을 결심했어요. 바쁜 동생에게 엄마를 부탁한 후 전 기분 좋게 갔다 오기로 했죠.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요새 대면대면했으니 이런 것도 이 기회에 풀자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제주 여행을 하는 도중 마음 한편은 무거웠지만 최대한 시어머니를 맞춰드리려 했어요.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동생이 전화였죠. 언니, 어떡해. 엄마가 숨을 안 쉬어서 병원에 왔는데 엄마 돌아가셨어. 언니, 빨리 와. 여기 병원으로. 전 동생의 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죠.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이었죠. 자기야, 엄마 돌아가셨대. 우리 빨리 비행기 끊어야 할 것 같아. 어떡해, 우리 엄마. 얼른 가보자, 어? 지금 비행기 알아봐야 해. 뭐? 지금 한참 물 올랐는데 그 시체 안치실에 보관하라 그래. 어떻게 가 지금? 내일 모레면 갈 건데 그걸 못 참아? 아니 하필 우리 엄마 칠순 때 재수없게. 진짜 도움 안 주신다 장모님도. 너 먼저 가던가 그럴 거면. 내가 어떻게 가라는 거야? 전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겼어요. 처음 때린 제 뺨따구에 놀랬는지 남편은 당황해했고
전 그 길로 제일 빠른 비행기표를 끊어서 엄마가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서야 앙금이 풀렸고, 이제서야 엄마를 이해했고, 이제서야 못난 딸, 이렇게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니 엄마가 돌아가셨죠. 정말 그동안에 저의 철없던 모든 마음들을 있는 힘껏 사죄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내가 왜 제주도 갔을 때 돌아가셨냐고 원망 어린 말도 했죠. 그리고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발인이 끝나서야 남편은 딸아이와 쭈뼛쭈뼛 들어서더라고요. 일단 장례식장이니 말은 아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의 화가 다시 한번 폭발했죠. 그 사진은 정확히 제가 육지로 떠난 후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딸과 함께 우도까지 가서 말을 타며 웃는 사진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이 사람의 모든 걸 놓게 됐죠. 발인이 끝나고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전 대화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싫었거든요. 야, 너 그때 뺨 갈기고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아니, 아직까지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을 해가지고, 빨리 사과해. 이혼해. 너랑 할 얘기 없고 당신이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지영이 친권, 양육권 다 내가 가져올 거야. 그런 줄 알아. 아니, 이혼이라니? 너 지금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논해? 네 주제에 이혼하면 어디 갈 데는 있고? 닥쳐. 너네 둘 면상 다신 보기 싫으니까. 또 맞고 싶니? 너랑은 끝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지영이가 너 같은 아빠랑 할머니를 둔 것보다 그냥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이 소름 끼친 인간들아. 다신 연락하지 마. 변호사랑 얘기해. 전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 양육권 소송, 그리고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죠. 딸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기에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도 왕창 뜯어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 잘 살아봐라. 무일푼으로 참나. 양육비 그걸로 뭐 어떻게 산다고? 네가 과연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참나. 너 꼴랑 200 받는 월급 가져오면서 생색내지 마.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너네 엄마나 잘 모셔. 끝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마 말년은 되게 더러울 거야, 너희 둘은. 그리고 돈 걱정하지 마. 양육비나 보내. 나 우리 엄마가 건물 하나 줬더라고. 의아하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건물 하나를 물려줬다는 게. 우리 엄마 알부자잖아. 몰랐니? 그러니까 걱정 마. 건물이라니? 아니, 얘기 좀 다시 해보자. 지금 네가 너무 흥분을 하니까 나까지 말이 이렇게 나가잖아. 왜? 건물이라고 하니까 눈이 도니? 넌 그런 놈이지. 내가 뭘 믿고 결혼을 했는지. 아니다. 공부하게 해줘서 고마워. 너 같은 놈 걸러서 더 고맙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이렇게 긴데 너랑 같이 살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 꺼져. 이제 내 눈앞에서. 남편은 너무 황당해하며 저를 붙잡고 다시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뿌리쳤어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사실 엄마는 저와 제 동생들에게
각각의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 중에 장녀인 저한테는 가장 큰 건물 하나를 양도하셨죠. 그동안 악착같이 안 입고 안 쓰고 억족스럽게 살아온 결과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서울 쪽은 아니지만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건물이어서 굉장히 저에게 큰 재산이었죠.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엄마가 갖고 계신 집들도 하나씩 주셨고요. 이걸 보고 눈물이 어찌나 흐르던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동생들과 펑펑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말이죠.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억척던 거 미안해. 나중에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내가 뿌린 사랑 방법이 참 틀렸지? 특히 우리 장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제일 그저 잘 되라고 채찍질한 게 너한텐 독이 되었어. 엄마 용서해줘. 그리고 정말 너의 행복을 찾아서 살길 바랄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사랑한다, 우리 딸들. 그러니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의 유언을 듣고 너무 울었어요. 엄마는 휴대폰 음성 메모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돌아가실 걸 알고 말이죠. 동생들은 제가 건물을 양도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언니 다 가지라고 착하게 말을 해주었죠.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건물을 양도받은 걸 알자 태세 전환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우습더라고요. 얼마나 웃기고 황당하던지. 너 뭐 우리 지영아범 네 건물 가게 하나만 내줘야 하지 않겠니? 이혼은 했어도 아이 아빠인데 안 그래?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정신 들 차렸나? 어디다 전화질이야? 전번 바꿀 테니 그리 알아. 그리고 지영이가 보고 싶지 않다는데 어딜 아빠를 갖다 붙여. 거지 같아서 진짜. 아줌마 아들이랑 그 그지건성으로 잘 살아봐. 다신 연락 말고 번호 바꿉니다. 네? 전 바로 전화를 끊었죠. 중간에 연락이 몇 번이나 왔지만 전화번호를 바꾼 뒤로는 오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한 번도 제 의지대로 찾아본 적 없는 행복한 인생, 이제서야 찾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딸아이와 데이트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죠. 참 이렇게 알아서 개척해 나가는 행복이 정말 큰 행복일 줄 몰랐더라고요. 간혹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나서 그리움이 사무치지만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의 행복을 개척해 보세요. 정말 삶이 달라진답니다. 오늘 같은 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 되었겠죠. 여러분들도 후회 많은 삶 말고 행복한 삶으로 채워나가시길 소망할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늘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귀동냥을 하며 재미나게 보내고 있어요.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예쁜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문제가 없었지만 늘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과 남편을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인 아주버님과 남편은 천지 차이였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못나서 차별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저 차별이란 기준은
어머님이 만든 잣대였고 편견이었어요. 주혁이가 지영 반만 닮았으면 아주 천하를 호령할 거다. 어려서부터 어찌나 뒤처지던지. 그러니까 결혼도 기웃는 집이랑 아무렇지 않게 결혼했지. 우리 집안에 저런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 지가 잘나지 못하니 끼리끼리지. 어머님,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요? 제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못난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뼈대 있는 우리 집안이 너같이 사무직 격리나 하는 애를 며느리 맞았다면 다 웃을 거야. 그냥 내 아들이 너무 못났으니까 그저 똑같은 여자 만났구나 생각하고 허락한 거지. 만약 큰애가 그랬다면 결사 반대였어. 그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동서. 그냥 그러려니 해. 솔직히 우리 집안에 비해 동서네 집안이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님이 서방님을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어 하니까 동서를 받아들인 거지. 그게 아니었음 동서는 시집도 못 왔어. 제 남편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만하네요. 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큰애 따라가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을 하는 거지. 지가 뭘 잘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고깃집이나 하는 걸. 지영 봐라.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 돼가지고 떡하니 얼마나 내기를 살려? 우리 큰아들밖에 없다니까. 누구나 전문직의 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전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 남편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빨리 진로를 찾아 열심히 돈을 모아 차린 고깃집이었거든요. 하지만 늘 모범생인 아주머님을 치켜 세우면서 어머님은 저희를 못마땅해 하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를 대하시니 당연스럽게 아주버님과 형님 또한 저희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대단하다 한들 한 뱃속으로 나왔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지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은상 받았잖아. 미술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쩜 상을 받니? 나 닮았나 봐. 어머, 그래요? 우리 예슬이는 금상인데. 형님도 아시죠? 예슬이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그림 그려서 대회 나간 거. 금상? 거기 수준 알만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그림을 금상이나 줘? 그 대회 알만하다 정말. 동네 대회가 그렇지. 개나 소나 상 주는 수준 하고는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 그냥 대충 상 주고 하는 거니까. 예, 쟤네랑 너네랑 차원이 다른데 뭘 그렇게 길길이 날뛰니. 어차피 시작부터가 달라, 민지랑 예슬이는. 그렇죠? 하긴 의사딸이랑 고깃집딸이랑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우리 민지는 아빠 따라 의사가 되고 말 건데요. 지금 저희 예슬이 비하하는 건가요? 민지가 어떻게 끌지 알만하네요. 뭐가 대단한 집안이라고. 웃겨 정말. 뭐가 어쩌고 저째? 그럼 의사가 대단하지 안 대단하냐? 어디 창피하게 고기나 굽는 주제에 어디서 비아냥거려? 남편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자 며느리인 저는 물론이고 저희 딸까지 늘 큰 집의 비교 대상이었어요. 사실 비교라기보다 그저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답답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착해 빠져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제가 시댁욕을 할 때도 저를 달래주면서
안쓰럽게도 본인의 엄마를 감싸기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심성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매번 넘어갔어요. 당신은 벨도 없어? 아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차별을 하셔? 당신 뭐 주워왔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형이 어려서부터 우등생에 엄마 자랑이었고, 난 뭐 알다시피 공부랑 담 쌓았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가 당연히 형한테 클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장남이기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어른들 다 그렇지 뭐. 난 괜찮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이 자꾸 괜찮다 괜찮다니까 우리 예슬이까지 무시당하잖아. 솔직히 민지랑 예슬이랑 동갑인데 어머님 언제 한번 예슬이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 그저 민지. 솔직히 이런 것도 다 당신을 무시하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어떡해. 내가 못난 걸.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등 돌릴 수 있어?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형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 그나마 형이 의사 돼서 다행인 거지. 그래서 엄마 어깨도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해해 드리자. 엄마 얼마나 형이 자랑스럽겠어. 그러니 내가 더 못마땅한 거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면 늘 답답했고 그저 너무 착한 남편 때문에 사실상 저희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평범한 저희 집과는 달리 형님네는 형님을 제외한 친정 식구들이 의사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의사에 며느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문에 솔직히 평범한 제 남편과 저에 비하면 정말 천지 차이인 형님네였긴 했어요.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원망스럽기 그지없었고 이렇게 말하긴 유치하지만 잘 나가는 형님네 딸보다 제 딸이 더 똑똑하기도 했어요. 우리 민지는 지혜비 판박이라 아마 학교 들어가면 날고 길 거다.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벌써 기대가 된다고. 아무래도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건 부모의 유전자도 있으니까요. 이랑 저 닮았으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죠? 동서는 어떻게? 서방님이랑 동서 그렇게 평범해가지고 예슬이 뭐라도 시키겠어? 지금이라도 예체능 알아봐. 그래도 한 가지라도 특출 나야 되는 세상인데. 너무 평범하면 살아가기가 힘들겠지. 내 말 잘 새겨들었다가 지금이라도 생각해. 저희 예슬이 나름 똑부러지고 유치원에서도 너무 똘똘한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너는 말을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니? 네 형님이 예슬이랑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하여간 없는 것들이 꼬여가지고 네 형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네가 혈혈만 아니면 말이나 섞어볼 수 있었겠니?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야죠. 학교 다닐 때도 꼭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저한테 이런 식이었거든요. 익숙해요. 넌 진짜 너무 착하다. 빠지는 게 없어. 집안 좋아, 학벌 좋아, 인물 좋아.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네? 질투요? 하긴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겠네요. 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대놓고 절 이렇게 무시할 때마다 욱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제 수준에서 열폭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그러는 것은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본인의 손녀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착한 남편마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아버렸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민지 안 다쳤어? 내 금쪽 같은 손녀딸 다치면 안 되지. 아니, 왜 하필 불이 난 거야, 정말? 할머니, 근데 예슬이도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슬이는 어떡해요? 무서워. 예슬이도 무서울 건데. 예슬이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해줄 거야. 걱정 말아라. 우리 민지부터 챙겨야지. 할머니의 금쪽 같은 소녀인데. 할머니는 우리 민지 없으면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몸가짐 조심히 하고 다녀야 돼. 어머님의 아래층에서 불이 났고, 그 연기가 고스란히 어머님네 집 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필 손녀들이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지만, 어머님은 저희 딸을 제쳐두고 그저 큰 손녀만 데리고 집 밖을 나가신 거였고, 어린 제 딸은 그 연기에 휩싸여서 이미 기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며, 첫 손녀를 챙길 정신에 왜 제 딸아이마저 챙기지 못했는지 그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다행히도 소방관님들이 구해주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손녀인데 어떻게 민지만 데리고 나오실 수 있어요? 예슬이 정말 큰일 날 뻔 했대잖아요. 예슬이가 말 못하는 애도 아니고 기어다니는 애도 아닌데 그저 낮잠 자는 애 깨워서 같이 데리고 나가시지.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니? 우리 민지 그 연기 조금이라도 마셔서 머리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네 딸 이렇게 살아있으면 됐잖아. 의사 선생님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하여튼 일생이 오버예요. 아유, 속 시끄럽다. 조용히 해. 민지는 의사들이고 네 딸은 고깃집이나 물려받으랜데 어떻게 그 와중에 내가 둘을 챙기니? 몸이 하나인데 민지를 챙겨야지. 엄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제 딸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와중에 민지만 챙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엄마한테 예슬이처럼 취급당했어도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형이 너무 잘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대놓고 차별해요? 그것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 엄마 아들 맞잖아요. 예슬이도 엄마 손녀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바락바락 따지는 거냐? 그래, 네가 본색을 언제 드러내나 했지. 무식해가지고 어른을 몰라봐. 아, 그래. 너 그만해라. 엄마도 정신이 없으셨겠지.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 그리고 예슬이 아무 이상 없다잖아. 아마 니들 닮아서 즐길 거다. 원래 꼭 없이 사는 것들이 즐기잖니. 그러니까 걔 걱정은 말고 나한테 따지지도 마. 엄마한테 당장 사과드려. 엄마도 마음이 안 좋으실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한테 대들면 가만 안 둬.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내가 이 맛에 우리 아들 본다니까. 어쩜 생각하는 게 이리 천지차일까? 그리고 막말로 너네가 나 책임질 거니? 책임을 져도 니네 형이 지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 부모 자식 간에도 기브 앤 테이크야. 엄마는 진짜 뼛속까지 속물이에요. 이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오늘에서야 회의감이 드네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희에게 바락바락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본인이 잘났다고 역시나 어필하는 아주버니를 보고 있으니 참 착잡하며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자잘하게 내 큰집 손녀와 차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목숨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남편도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고깃집에 와서 소주를 연거푸 마시며 눈물을 쏟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뭐. 내가 오죽 못났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왜 내 딸한테까지 상처를 주냐고. 내가 그랬잖아. 우리 예슬이 이제 다 알만한 나이인데 뻔하지. 이미 상처받고도 남았어. 당신 잘난 엄마가 그렇게 민지랑 비교하고 차별하는 통에 예슬이 친가도 가기 싫어해. 알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당신 엄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그냥 너한테도 예슬이한테도 나 하나 잘났으면 너희도 무시 안 당했을 텐데. 당신도 진짜 힘들었겠다. 나야 뭐 고작 5, 6년이지만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비교당하며 살았잖아. 비교 당했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플까봐 그냥 늘 내가 모자라다고 인정하고 살았어. 그래야 정신이 건강할 것 같았거든. 덤덤히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하는 남편에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전문직이 아닐 뿐이지 정말 성실하고 남한테 피해 한 번 끼쳐본 적 없이 살아온 남편이었거든요. 고깃집도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조금의 대출과 함께 차린 것이었고 처음으로 차린 고깃집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6호점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저희 기준에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의사 아들의 발끝에 못 미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오늘 내 친구들 데리고 왔다. 여기 고기들 좀 서빙해봐. 제일 비싼 걸로. 애들아, 많이 먹어. 오늘은 내가 쏜다. 어머머머, 그래도 되니? 그래도 여기 꽤 비싼 고깃집인데. 하여간 아들들 잘 뒀다니까.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성공한 자영업자. 성공은 무슨? 지영 따라가려면 멀었어. 아무리 고기 구워서 뭐 얼마 남겠니? 우리 큰아들은 병원에서 제일 가는 의사예요. 걔네 처갓집들도 다 한따까리 하는 의사 집안이라 아마 나중에 개원도 시켜주려나 봐. 그럼 인생 피는 거지. 어머, 그래? 진짜 부럽다. 그래도 둘째네도 효자잖아. 요즘 그런 아들 없다. 난 큰아들보다 둘째가 낫더라. 얘가 무슨 말을? 장남이랑 엄연히 다르지.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말을 해? 저희에게 막말을 일삼으면서도 늘 이렇게 친구분들을 대동하고 고깃집에 와서 고기를 드신 일이 허다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꾹꾹 참으면서 늘 어머님의 친구분들을 푸짐하게 대접해 드렸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결제 한번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 늘 그리고 집에 갈 때면 고기 맛이 어땠네 저땠네 불평불만도 늘어놓는 무렴치한 사람이었어요. 다음번엔 생갈비로 내와라. 이번에 양념이 숙성이 안 됐는지 싱겁더라. 어쨌든 난 갈 테니 나올 필요 없어. 입은 고급이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냥 잘 먹었어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속 뒤집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들으란 식으로 막말을 해?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에 울분이 쌓일 것 같았고
드디어 대망의 그날 모든 판도를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댁의 작은 행사로 인해 다 같이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 있었고 딸아이의 일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인지라 단칼에 끊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렇게 좋게 다진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된 일이기도 해요. 우리 민지가 내년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간다며? 그럼 이 할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용돈이다. 옷 사 입어. 어머, 감사해요. 딱 버버리에서 예쁜 원피스 팔길래 그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 딱 맞추면 되겠어요. 나도 옷 사 입고 싶어요, 할머니. 왜 맨날 민지만 챙겨주고 예술이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너무해. 넌 그냥 동네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데 옷이 뭐가 필요해? 넌 누구 닮은 거니? 애가 질투할 걸 질투해야지. 그리고 민지는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라서 더더욱 옷을 잘 입고 다녀야 해. 보일 때가 어디 한두 군데야? 너랑은 다르다고. 6살 시숙 판박이인 형님 딸에겐 용돈 60만 원 주고 동갑내기 내 딸에겐 막말을 시전한 시모였어요. 순간 머리에 뚜껑이 열려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딸이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고 순간 딸애가 뱉은 말 한 방이 온 시댁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반전 서스펜스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 막장이었어요. 저기요. 근데 왜 자꾸 큰아빠 보고 웃어라고 해요? 큰아빠 약국에서 물건 팔고 있잖아요. 그날 예슬이 입원했을 때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막 선물 같은 거 주던데. 큰아빠 의사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서 예슬이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 의사가 아니라니? 너네 큰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때 병원에서도 혼자 양복 입고 있었고, 저 만났을 때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저보고 의사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큰아빠 할머니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딸의 말에 시숙의 눈동자는 거침없이 흔들렸고 형님 또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행동이 더더욱 시어머니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무서운 행동들이었죠. 내가 조용히 하랬지? 예슬이 너, 큰아빠가 이런 거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감히 입을 놀려? 아니, 왜 애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버님이 예슬이 말에 해명을 할 때지 이렇게 윽박지를 내용이 아닐 텐데요. 동서는 가만히 있어. 여보, 우리 이제 빨리 가요. 아니, 애가 병원을 다녀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형님은 서둘러 옷을 챙겨 아이를 데리고 아주버님과 시댁을 나가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더더욱 이상했는지 그때서야 본인 아들을 닥달하며 무슨 소리냐고 꺼내 물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자 결국엔 아주버님 입에선 진실이 나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 저 의사 아니에요. 엄마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좋아하는 바람에 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근데 솔직히 엄마 때문에 하도 공부해서 반 의사는 맞거든요.
그냥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까지 저 의사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뭐라고?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아니 그럼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 그럼 민지애미가 의사 집안이잖아. 사실 이 사람도 그냥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저가도 평범한 집안이에요. 처음부터 엄마가 너무 기대를 하시니까 그냥 해본 말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도 전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늘 기분이 찝찝했는데. 아니, 여보. 그것까지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요. 이 못된 것들 감히 날 농락해?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지? 거짓말이라고 해. 아주버님의 말은 어이가 없었는데 애초부터 거짓말이었고 모든 걸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지금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부풀려 한 것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평범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안이라고 속였으며 그래도 병원 쪽에서 일은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제약회사 직원으로 취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품들을 병원에 납품하고 약국에 판매를 한 것이었죠. 제 딸이 입원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발견했던 거고 그걸 들키자 딸아이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회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똘똘했던 딸은 자꾸 저희가 의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고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아마 실속의 의사에다가 형님네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살 뻔했다는 건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했는지 말이 끝나자마자 실속의 얼굴에 손을 날려버렸어요. 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우리 집을 무시하고 하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 등골을 뽑아먹더니 겨우 뭐? 그래놓고 의사인 척 내 와이프, 나, 그리고 내 딸까지 무시했겠다? 와, 진짜 대박이네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네 벌이로 근데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차 어떻게 끌고 다녔냐? 말해봐. 지금까지 해명 잘만 하더구먼. 네 벌이로 어떻게 했냐고? 밤에 대리운전도 뛰었지. 엄마한테 완벽해 보였으니까 가끔 엄마가 밤에 전화 오면 당직 쓴다고 했고 차라리 속 편해. 엄마 죄송해요. 그냥 이것 또한 저니까 인정해 주세요. 저도 속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이고, 이럴 순 없는 거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큰아들 거리더니 어때요?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 참 꼴 좋네요. 그리고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평생을 우리를 속여먹냐? 어쩐지 병원에 한번 진료보러 간다고 해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하더니 네가 병원에 있지 않으니까 못 오게 했던 거지? 우린 그것도 모르고 너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한 번을 안 갔고. 그리고 형수님 뭐? 화장품 가게에서 일해? 그래놓고 의사 집안인 척 지금 내 와이프를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내 딸까지? 아니, 서방님. 제 딸은 당연히 의사가 될 거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 딸은 우리랑 절대 똑같이 안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민지가 엄청난 애가 될 거니까.
미리 그냥 예행 연습이라고 해두죠. 아셨나요? 누누이 형수님 입에서 말했잖아요. 비는 못 속인다고. 퍽이나 민지가 급히 물려받아 의사 되겠어요. 엄마, 형한테 노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어때요? 뒤통수 맞은 소감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형밖에 몰랐으니 저렇게 속인 아들이라도 감싸줘야죠. 엄마한텐 아들이 형뿐이니까. 이제 이 집 안 옵니다. 다들 정철려서 못 살겠네요. 여보, 가자. 남편은 시댁과 손절을 선언했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남편과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대놓고 이젠 우리를 위해주겠다는 식이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남편은 정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아니, 저런 아들 둔 적 없다. 내가 미쳤지. 겨우 제약회사 회사원 아들한테 이 정성을 쏟았게. 그깟 돈 얼마나 번다고. 됐어. 너희 첫째네. 이제 우리 집 얼씬도 말아라. 내가 너한테 속은 것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역시 인간은 막내네가 인간이지. 자기 힘으로 지금 고깃집이 6호점이나 있고 이제 남은 인생 나한테 아들은 둘째네야. 그네 너 당장 나가. 엄마, 지금 의사 아들 아니라고 저보고 나가라는 건가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저한테 큰 힘을 대야 한다고 주입식 교육을 하더니 이젠 그게 아니라고 팽한 꼴이 참 엄마답네요. 그래요. 엄마 말대로 다신 얼씬도 안 할게요. 엄마 소원대로. 푹 치고 장구 치고 둘이 손절을 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닌데 엄마 나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요. 저도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이제 와서 막내 아들? 제가 제대로 된 손절이 뭔지 보여주죠. 엄마는 아니 이제 당신이랑 끝이야. 그야말로 소녀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숙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믿었던 효자아들이 저렇게 대놓고 손절을 선언하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을 하였고 이젠 다시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저도 역시 동감하는 마음이었어요. 당신 뜻이 그렇다는 거 잘 알겠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이랑 생각이 같아. 당신이 혈륜을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알고 힘들지 알지만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 진짜 못 참겠더라. 당신을 설득해야 맞는 건데 오히려 고마워. 아니, 설득 안 해도 돼. 당신도 많이 참았지.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마. 이젠 정말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예슬이 뿐이니까. 그렇게 손절을 선언하고 한두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가 큰 충격으로 갑자기 인지를 잘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모시라고 압박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건 뭔 소리지 싶었습니다. 어머님,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 혼자 사시기엔 무리가 있고 솔직히 우리 아들로 생각 안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동서네가 모셨으면 해. 서방님 그렇게 효자인데 그땐 욱해서 그랬지만 지금 얼마나 속으로 후회하고 있겠어? 진짜 열받게 하네. 야, 하도 인간 같지 않으니까 말 놓을게. 네가 인간이냐?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속였을 때 이러한 사정이었다.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굴 진짜 바보로 하나? 그리고 어머님한테 뒤에서든 앞에서든 물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먹은 게 누군데 우리 보고 모시래?
양심이 있냐? 이런 전화하려거든 다신 하지 마.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말고 인간 같지도 않은 건. 어머, 너 말 다 했니? 내가 네 형님인데 감히 반말을 해? 그리고 어머님을 왜 우리가 모셔? 효자들이 모셔야지. TV 프로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진짜 입 다물어라. 의사 사칭도 사기죄야. 알겠니? 가족이니 넘어가는 줄 알아. 연락 마라.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뻔뻔하게도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형님네였죠. 남편 또한 이 얘기를 듣고 더욱더 격분하였고 시어머니는 자연스레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끔가다 정신이 돌아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아직도 의사들 타령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의사들을 갖고 싶어 거짓인 줄 알아서 저렇게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딱 한 번 가족과 함께 면회를 간 이후에는 다신 간 적이 없어요. 남편도 절대 가잔 말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딸아이가 11살이나 됐는데도 그때 할머니에게 차별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어머님에게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고 홀로 저렇게 쇠약해지는 게 평생 아들에게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형님네랑 같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형님네도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지만 그 착한 남편이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참 인생 모르죠?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애한테 학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나 2천만 융통해 줄 수 있냐? 애 엄마가 애는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야 의사 만든다고. 아,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내 벌이가 얼만지 다 알잖냐. 정신 차려. 진짜 본인들이 의사인 줄 아나? 형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닥달당하고도 민지 그렇게 키우고 싶냐? 민지가 불쌍하다 진짜. 형수한테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래.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아. 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알겠냐? 가랑이 찢어질 짓 하지 말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 엄마한테 닥달당한 거 그대로 민지한테 하려고 하네. 어이없게. 전화하지 마, 이놈아. 남편 말로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글렀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전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립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뚝심 하나로 올라온 내 남편. 참 바르고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시댁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거 보니깐요. 이 글을 쓰면서 그래도 느끼는 게 하나 있네요. 그저 딸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만 심어주자 아이가 행복하게.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 말이에요. 제 글이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